한경국립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생략하고 이슈가 되는 것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살펴보면 이렇죠. 계속 공매도 때리다가 비해동이 걸렸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됨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1000, 반, 10만, 24만 5천 지에서 63만 주다가 줄었죠. 그 다음에 전체 12, 여기서 단위가 틀렸습니다만, 여기서 뭐냐면 상당히 이 비교벌칙 13일과 6일이라는 번호가 많이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싹 여기서 줄어 들어가는 거죠. 소스케지가 발생된 겁니다. 커버링과 소스커버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되는 겁니다. 참고식을 한다. 그래서 이 주식은 근데 종합정보라면 다시 찾아오죠. 종합정보 쪽에 이 주식은 이렇게 있죠. 자, 해구인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됐는데,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죠.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값내라고 하는 거, 이거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셔츠커버링과 그 다음에 소키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면 당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이 이제 차트상보다 뭐냐면 이렇게 61선하고 121선을 갖다 통과시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여기서 집합했다가 분산 쫙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매도 금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공매도를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서 어디 CX를 줄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관련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구조상 반쪽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국내외 증권사들의 유착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유통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시장이 말해주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포스코 DX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잖아요. 내일 또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갭으로 떠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가 금지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어차피 이번 달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내년 3월 14일까지 어차피 금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좋은 건 뭐냐면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의 공매도 또한 이 기간 동안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금상첨화라고 말을 합니다. 금상첨화. 자, 어쨌든 우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한 달 이상 남아있고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부터 3월부터 얘네들의 타겟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예측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성자를 보시면 자, KB증권, SK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성자란 얘네들이 누구냐? 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기관을. 자, 그래서 앞으로 기관은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쪽짜리 공매도 중단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반쪽짜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이 네 번째 공매도 금지를 단행을 한 겁니다. 과거 2020년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때도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였죠.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주가가 일제히 빠지면서 전면 금지를 했는데 잠깐 내리는가 싶더니 엄청난 V자 폭등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외 금융사들이 당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국계 금융사들이랑.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직접
위협적으로 이 무차익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짝 쫄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외국계 금융사들을 통해서 이 눈속임을 해왔었는데 그 통로가 지금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조성하고 유동성에 활력을 넣어주는 정도로만 이 공매도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절대적으로 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선 판에 또 정치적인 재료로도 예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왜 오늘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왔냐를 말씀드리면 숏 커버 현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10만 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년 6월 달까지 이 추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10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가지고 있는 대차 잔고에서 엄청난 이자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숏 커버링을 내버린다. 일단 숏 커버링을 내버리고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해서 이 손실을 만회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숏 커버링은 내고 내년 6월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 숏 커버링은 어차피 내긴 내야 돼요. 이 10만 원짜리 주식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얘네들 손실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숏 커버를 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결정을 짓는 순간부터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관들의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 산출을 했습니다. 포스코 DX와 홀딩스의 이제 공매도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DX의 공매도 단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손실 구간에 딱 와버렸어요. 오늘 27% 올랐죠.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갭으로 뜨기 시작하면 기관 쪽에서 추가 손실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2차전지 쪽 외국인 수급이 얘네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 현상을 제가 유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년 2024년도까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준비해놨죠. 보실게요. 자, 먼저 내년이죠. 2024년도에 이 코스피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 예상치를 근거에 입각을 해서 다 산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급 현황과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화, 엔화 같은 이제 주요 통화의 순매수 환율에 따른 변동성도 정리가 됐고요. 또 보시면 국가별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자, 뭐 미국의 S&P 500이나 국가별 연간 지수 또한 이렇게 산출을 다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PER이 멀티플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낮은 게 말이나 됩니까? 인도가 지금 평균 PER이 21배인데 우리나라가 13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놀이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 둘이 이제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매도 금지건만 해결이 되면 이 평균 수치 이상으로 맞춰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자, FOMC 금리 발표에 대한 이 점도표를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릴 것으로 이제 최고위원들이 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 금리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이 주식시장의 수급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연준의 보고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금요일장에서 미국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었죠.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표만 이루어지면 우리도 나스닥을 따라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의 양극재 수출 가격 추이가 최근 3분기에 약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걸로 2차 전지를 절대 깔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실적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에코프로 BM의 추정치를 보시면 실제 추이와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점, 실제가 더 훨씬 높은 성과를 냈었죠. 그렇게 해서 양극재가 뭐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말들은, 이런 노이즈들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 추이로는 단순히 계산할 수가 없고, 즉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는 이 보고서가 또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앞으로 양극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코스머신 소재의 생산 캐파 전망은 보수적으로 봐도 앞으로 3배에서 4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지금 증거가 나와 있고, 또 K배터리 3사, 자, LG 엔솔이나 SK온, 그리고 삼성 SDI의 이 생산 공장 또한 전부 다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동 중이에요. 멈춰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극재 공급 과잉이라는 노이즈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는 또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팩트만 모아서 쭉 다
다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거 마지막 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만삭스의 배터리 투자 보고서예요.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2차 전지 쪽에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있었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이런 보고서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투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2040년까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결론 지은 보고서예요. 이제서야 이런 보고서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지금 포스코 DX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스코 그룹이 만들어 놓은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이 모든 밸류체인 안에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담당이죠. 자,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이미 진작에 전고점을 넘겼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의 무차별한 이 지주사 공격으로 주가가 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 기관들과 외국계 기관들의 이 공매도 유통 통로를 끊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감원에서 이 조사만 똑바로 하면 무차익 공매도만 제대로 쫓아내면 이 외국인들의 이제 스위칭 물량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오늘 내용 다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오늘 보셨던 시장 조성자들, 즉 기관이죠. 기관들의 공매도 예상치를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다 타이핑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포스코 DX의 흐름들과 이번 달 MSCI 중요한 일정이 있죠. MSCI 일정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 DX를 언제 팔아야 될지 또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이 파일 지금부터 보실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응 파일 보시겠습니다. 자, 대응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튀어나올 재료들과 정보들을 요약 정리를 다 해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다 산출을 합니다. 그 후에 전문 프랍 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PPT로 20페이지도 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일일이 다 보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딱 한 페이지로 쉽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보이시는 이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